안녕하세요. 4월 7일에 더벨에서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진양공 회장의 행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HLB 진양공 회장은 코르키로부터 확보했던 넥스트사이언스의 메자닌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지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말이 어렵죠?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줄 요약. 2018년 코르키의 콜옵션 계약 체결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자닌이 나오는데, 메자닌이라는 것은 건물의 층과 층 사이의 공간을 뜻합니다.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자닌은 CB와 BW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중간에 있는 거다, 층과 층 사이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에 진양공 회장 HLB 성공 사례를 재현할까. 아직 리버세라님도 성공 못했는데 무슨 성공 사례냐 할 텐데, 자, 이것은 투자 성공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LB가 지금은 벌써 시총 4조를 자랑하는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에서 제2의 HLB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넥스트사이언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초기 지분 확보랑 사업 방향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분석, 그리고 나누어진 코로나 백신을 포스트 리보세라닙으로 염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면요, 진양권 HLB 회장이 2018년에 사직을 들여서 넥스트사이언스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건데요. 우리가 전에는 HLB에서 진양권 회장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을 살펴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넥스트사이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뉴스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사이언스의 지분을 확대해가는 과정이 HLB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일부에서는 넥스트사이언스를 통해서 제2의 HLB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단디바이오랑 넥스트사이언스의 관계도 HLB랑 엘레바랑 굉장히 비슷하죠. 과거에 한번 분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메자닌을 활용한 지분 확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코르키의 콜옵션 계약 체결 공시를 볼 텐데요. 자, 2018년 8월 23일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요, 직전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번 보고서에서 260만 주, 그래서 지분의 10%를 보유 비율로 가지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보고자는 바로 코르키인데요. 자, 보고 사유를 보면은 발행회사의 전환사채 취득이 가능한 콜옵션 계약 및 콜옵션 양수도 계약 체결.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하나씩 따져보면은 그렇게 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변동 내역에 가보면요, 최종적으로 뭐 사고 해가지고 268만 주가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보면은 취득 처분 방법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장내 매수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기타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바로 계약의 종류가 콜옵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콜옵션 계약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타로 되어 있었던 것은 콜옵션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도 하나 찍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팔았다는 건가?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콜옵션 계약 중에 양수도 계약도 하나 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요, 전환사채권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분 10%를 확보한다, 이러한 공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보면요, 보고 사유에 발행회사의 전환사채 취득이 가능한 콜옵션 계약, 이 콜옵션 계약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 양수도 계약 체결, 요게 바로 마이너스가 아까 찍혀 있었던 양수도 계약입니다. 자, 차근차근 보면은, 자, 계약 상대방, 여기 투자조합, 컨소시엄 5호로부터 전환사채권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코르키가 확보를 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확보한 이노컴트리 투자조합의 일부 콜옵션 계약을 양도했습니다. 자, 누구한테 양도를 했느냐? 여기 보이는 LJK 파트너스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석 3에 보면은, 자, 이노컴트리 투자조합으로부터 보유 중인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죠. 여기 100만 주짜리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7만 주짜리를 바로 LJK 파트너스에게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옵션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은 콜옵션 계약을 새 주체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LJK 파트너스에게 양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하면은 268만 주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지분율로는 10%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자 코르키가 있고, 코르키의 지분이 10%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전환사채권에 대한 콜옵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주식에도 당연히 없을 테고, 전환사채권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환사채권에 대한 콜옵션 계약이기 때문에 기타 268만 주로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도 적혀있지 않고 기타에 적혀있죠. 자, 그리고 지분이 10%인 것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가 2200만 주인데, 그 중에서 주수가 268만 주가 콜옵션이니까 268만 주를 계산해보면 10.77%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이 되어서 10%라고 나온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유 형태별 보유 내역에 보면은, 자, 소유에 준하는 보유 형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6호라고 되어 있는데, 6호는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할 수 있겠는데 두 번 단계를 거치면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 행사에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은 결국에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준하는 보유 형태, 제6호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죠. 전환사채, 콜옵션 모두 다 말이죠. 자, 그러면은 코르키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코르키는 경영 컨설팅 업입니다. 경영 컨설팅을 하는 회사가 코르키인데, 코르키의 대표이사로는 바로 우리가 좀 친숙한 이름인 이을규 대표이사가 있고, 자, 주주는 누구였느냐? 최대 주주는 바로 진양고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럴 때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코르키에서는 대표이사 이을규, 최대 주주는 바로 진양곤. 여기에서 2018년도에 진양곤 HLB 회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의 1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코르키였는데, 그 코르키를 100% 지배하는 인물이 진양곤 회장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보고 왔는데, 코르키는 진 회장이 100% 출자에 설립한 컨설팅 회사다. 바로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진 회장이 넥스트 사이언스, 당시에는 동원이었는데 지배구조의 전면에 나타난 시기는 2018년부터이다. 우리가 또 볼 수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일어났었느냐? 자, 진 회장은 이후 코르키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 메자닌을 큰 폭의 할인율이 적용된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개인 지분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분을 한번 확보했고요. 이거는 공시를 이후에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올해에 진 회장은 바로 본인이 전에 출자에 설립한 컨설팅 회사로부터 확보했던 넥스트 사이언스의 메자닌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분율을 높일 계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은 코르키가 메자닌을 통해서 넥스트 사이언스의 지분을 확보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진 회장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개인 지분을 만들었고요. 메자닌에 대한 콜옵션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메자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 올해 2011년 행사에서 지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자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라인 사태 때 한번 등장했던 이름이 메자닌인데요. 바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의 투자가 메자닌입니다. 자, 메자닌은 채권과 주식의 중간이 있기 때문에 둘 다의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 자, 메자닌도 100% 성공하는 그런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주가 하락에 전환이득을 못 보면은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제 보통 이제 메자닌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자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동성의 위기가 있을 경우에 채권이 우선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망하거나, 그리고 그 기업이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는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 메자닌을 발행한 기업이 현금이 두둑하다, 그래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채권으로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유동성 문제가 있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해서 주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기업이 안 좋아지면은 주가는 하락하고, 그리고 현금도 없고, 그러면은 채권으로도 못 받고 주식 전환해서 전환 이득도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메자닌이라는 것은 건물의 층과 층 사이의 공간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인데, 자, 메자닌 상품은 채권과 주식 사이에 있는 금융 상품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낮을 땐 채권의 안정적 이익을, 주가가 높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 거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메자닌 상품으로는 전환사채, 신주이수권 부사채, CB랑 BW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코르키의 전환사채권에 대한 콜옵션 계약 체결 공시를 받고 메자닌의 뜻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진양고 회장이 코르키로부터 이 메자닌에 대한 콜옵션을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개인 지분으로 확보했는데, 이것을 2021년에 행사해서 본격적으로 지분율을 높일 계획이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